안녕하십니까. 송은군의 혼술이 10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드디어 칼을 뺀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참패를 한 이후에 첫 메시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 변화의 필요성을 김기현 대표에게,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라, 이렇게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용산의 참모들, 그리고 내각, 그리고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변화라는 것이 이 정책의 변화가 있고 인적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책 변화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이 정책 변화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국정 기조, 국정의 큰 방향을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만의 국정 철학, 가치, 여러 가지 이 안보 문제나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노동개혁, 민노총의 개혁, 이런 부분들,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그런 국정 드라이버를 최근에 보여왔는데, 그 큰 기조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방향도 큰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일부 부분적인 어떤 방식,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방식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정책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정책 수준을 가하는 것이지 큰 틀의 그 기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씩 중간중간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이 정책의 변화인데,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한 변화는 아무래도 인적 변화, 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변화, 좀 어떤 인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그 방향 전환이나 민노총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것은 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고 색깔입니다. 그건 그대로 가되, 물론 총선이 다가오니까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역점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닥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인적 변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변화의 메시지를 던진 것도 결국은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권의 축은 세 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내각, 그리고 집권여당, 이 세 가지인데, 자, 인적 변화가 이 세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데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일부 수석급 참모진들, 그리고 다른 비서관들을 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당 메시지를 김대기 대통령 실장에게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김기현 지도부에 그대로 전달이 이미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여당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기현 대표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다 변화하라,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뭉개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기 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또 특히 반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까지 전부 다 그 용산의 책임이다. 이번 그 선거 패배가. 그래서 이 용산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책임을 지는 차원과는 다르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어차피 인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내각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집권 여당은 특히 이번에 선거를 앞장서서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무슨 혁신위원회를 띄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적 쇄신이 그것이 대대적으로 변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수요도 지금 충분히 있죠. 뭐냐면은 총선입니다. 총선 때는 역대 정권에서도 상당히 당정청 그때는 청와대죠. 지금 대통령실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인적 구조가 바뀌는데 내년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그래서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에 출마할 그 참모들이 대거 사표를 지금 내기 시작했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행정관 급중에서는 이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 한 30명 정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참모들이 가서 국회에 진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1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국정 가치를 잘 알고 이 사람들이 그 국회에 진출을 해서 통치 이념을 입법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문재인 때도 청와대 참모 30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9명이 당선이 됐죠. 그 사람들이 당시 문재인의 이념 이런 것을 다 전파를 했고 국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퇴임 후에도 여전히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참모들을 국회에 포진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입법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출마를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용산에서 출마를 한다고 해서 뭐 전략 공천 되는 건 아니고 이 원칙은 경선이다.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인한 뒤에 이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죠. 자, 그런데 이 한 30명이 저 용산에서 빠져나오면은 그것도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되겠죠. 자, 채워야 되면은 또 새로운 인물들을 수요를 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용산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마 이 김대기 실장을 비롯한 일부 수석들도 그때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급 이상이 한 25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명이 빠져나오면은 새로운 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용산 대통령실 2기 용산 대통령실로 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이 용산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용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축 내각이 있죠. 자, 내각은 장관들도 있지만은 차관급들 이 정무직 차관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마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5명이 내각의 차관으로 갔습니다. 국정 철학을 내각에 심기 위해서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또 출마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과 차관급들 합해서 또 내각에서도 상당수가 빠지는데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되죠. 그럼 이것은 인적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그 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정치권에 돌아갈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그냥 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총선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원희룡 비대위 또는 뭐 선대위, 원희룡 선대위원장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원희룡 그 장관이 뭐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기보다는 뭐 비례대표로 가거나 뭐 그런 방안도 지금 그 검토가 되겠죠. 또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그 장관들은 현역이었는데 출마를 다시 할지 아니면은 지금 외교와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지, 또 이 부분도 관심이고, 어쨌든 차관급을 비롯해서 다수가 지금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관심의 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에 나올 것인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대체 불가 대통령, 대체 불가 장관. 여러 가지 이 법무부 행정도 그렇지만 야당을 상대로 잘 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번 총선은 뭐 패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그런 기뜸도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보궐선거에서 지면서 17%가 졌는데, 그 17%가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가벌병 선거구에서 차이가 났던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으로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그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참패를 했죠.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민주당이 한 85%를 가져가고, 또 서울은 40대 9, 40대 9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게 2020년인데, 그 이후에는 2021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또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겼죠. 그런데 이것이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강서구청만의 그 현상일까? 다른 데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수도권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의 그 필요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전체 선거를 뭐 지휘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해서 바람몰이를 하는, 수도권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계기로 해서 한동훈의 필요성이 더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에서 완패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이 전체 어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지역구 어석. 그렇게 되면 총선도 거의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람몰이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런 새로운 또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죠. 변화하라. 그런 메시지를 받은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단순히 무슨 뭐 혁신기구를 만들거나 어떤 임명직은 뭐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나 뭐 부총장들, 원내부대표들, 정책위원장 이 정도 나간다. 이게 과연 이 인적 쇄신이 될까? 이 국민의힘의 투톱은 그 대표 김기현 대표와 또 그 원내대표 윤지혁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선출직이죠. 선출직이라고 이 두 사람이 남아 있고 임명직만 나가면 그게 인적 쇄신이 될까? 이 넘버 1과 넘버 2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도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김대기 실장에게 전한 의미는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변화는 이 흉내만 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 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그런 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대위, 굳이 비대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대처하는 새로운 기구가 출범할 가능성, 또 어떤 그 선대위를 뭐 조기에 띄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부터 본물처럼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메시지가 신호탄이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